자, 오늘은 좀 제목이 좀 그렇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망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 뭐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어떻게 망해? 뭐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고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라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뭐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뭐 삼국시대 있고 신라, 고구려, 백제 있고 뭐 그 전에도 있겠지만 그 후에 뭐 또 신라, 그다음에 고려, 조선, 그다음에 조선도 망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 일본에다가 이 이씨 왕조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일본이 3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스로 미국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의 도움으로 이 대한민국이 독립이 돼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으로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을 못했어요. 그리고 왜 일본이 핵을 왜 맞았냐? 일본이 사실은 이제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미국하고 협상할 때 이 대만하고 뭐 우리 이 당시 우리 이제 한반도 이쪽 그다음에 몇몇 지역은 좀 우리가 계속 통치할 수 있게 식민 지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과 계속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노, 안 된다. 그냥 몽땅 너희들 그동안 식민지 전부 다 내놓고 본토로 물러가라. 그게 협상 과정에서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은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그때 그래? 그럼 뭐 니네 그냥 저 이 한반도 여기까지는 너희가 그냥 통치 계속해. 그랬더라면 우리나라 식민 지배가 일본이 이 식민 지배가 더 길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뭐 그냥 일본과 우리 이, 대, 이, 이 대한 이 한민족이 그냥 아예 하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좌파, 이 건국 전쟁, 건국에 대한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근데 이 좌파들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미국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뭐 미국이 뭐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니 뭐니 온갖 거짓 역사를 얼마나 지금 많이 좀 쇠뇌를 했죠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일 뭐 축구경 뭐 옛날에 스포츠 하면 괜히 막 일본하고만 하면 그냥 막 길길이 날뛰고 무조건 일본이 이겨야 된다.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이 나라가 독립이 된 건, 그러니까 일본의 독립이 된 건 미국의 절대적인 지지와 미국의 협조하에서 된 거니까 앞으로 독립을 얘기할 때 미국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미국을 완전히 제껴놓고 마치 뭐 우리 스스로의 독립의 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독립군이나 독립 역사는 보면 전부 다 사기요 사기. 전부 다 사기고 제대로 독립운동가라고 과연 있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나는 없는 걸로 지금 내가 현재까지 내가 지금 그렇게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또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극히 일부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독립유공자니 무슨 독립운동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사기 거짓 역사 과대평가 무슨 뭐 청산이 든투니 뭐 온갖 독립운동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국에 의해서 독립이 돼서 건국이 됐단 말이에요.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장면 정권이 들어섰다가 워낙 부패하고 아주 그냥 뭐 무능력한 그 장면 정권은 완전히 또 폭삭 주저앉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 동안 이 나라의 모든 산업 그러니까 완전히 참 거지처럼 살던 이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산업 이 주축 이 반석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화공업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역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여러 우리나라의 그 아주 중요한
기반 시설을 다 만들고 사회 이런 것도 뭐 이승만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미 참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로 묶는 그 엄청난 일을 참 이룬 분이고 자 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내 나름대로도 막 이 책 저 책 읽고 강의도 들어봤는데 대한민국이 보니까 이미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벌써 이 좌파들이 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파라고 할까 6.25 이후에 이제 아직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이 잔당들 그다음에 북한에서 내려온 난파 간첩들 이것들이 보니까 이 대한민국 곳곳을 망치는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그렇고 왜 별 문제 없는데 평준화 정책도 참 이상해요. 그걸 왜 했는지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뭐 평준화 정책하고 자 대한민국을 망치는 짓을 사실은 건국 때부터 이미 이 좌익 좌파들은 계획하고 설계하고 저 북한은 그 짓을 배후에서 철저하게 지원하고 양성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교육,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어떤 이런 역사, 학문, 그 외에 이제 시민 활동, 시민 단체, 환경. 그러니까 이 배후에 수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아주 곳곳을 허무는 짓을 이 건국 이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도 돌이켜 보면은 공연히 국민학교 때 뭐 반일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또 국민학교 때 뭔가 이 교과서도 돌이켜 보면은 전부 거짓말로 된 우리 역사, 그다음에 조선을 막 띄워주는 역사, 조선에 대한 과대평가, 조선 왕들이 바보 천치 같은 놈들인데 우리 조상이 뭐 대단하다는 또 뭐 유교가 막 굉장히 막 우리 뭐 민족 정신의 주축이냐 유교라는 게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정신 상태를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건데 양반을 위한 소수 1%단 1, 2%의 그 양반을 위한 그 조선이란 나라가 무슨 대단한 나라인지 그런 나라를 온갖 사극, 또 역사 소설, 뭐 연극, 뭐 이걸 통해서 막 국민들을 세뇌하고 그 학교 교육에도 그런 것들이 침투해서 뭐 우리나라 국사를 무슨 뭐 대단한 역사이냐, 뭐 대단할 것도 없고 일제 시대를 완전히 왜곡해서 일본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 우리는 좋은 우리 조선은 뭐 좋은 놈 좋은 놈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조선의 왕들은 전부 다 대단한 왕이고 임진왜란도 내가 볼 땐 너무 과대 포장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80년도에 특히 이제 운동권 세력들이 이미 그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 PD 계열, NL 계열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숭배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념적 중심 기둥으로 삼아서 그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사회 곳곳에 이제 뭐 민주화니 뭐니 뭐 이상한 그 캐치프레이로 우리나라가 또 어떤 민주화 광풍에 또 휩싸였죠. 근데 결국은 그런 그 좌익 좌파 또 주체사상 마르크스 레닌 또 모태똥주의 이런 물을 먹은 인간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역사학자가 되고 학교 선생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이런 인간들이 군인도 되고 이런 인간들이 목사도 되고 신부도 되고 승려도 되고 이런 인간들이 이 사회 곳곳에 아주 그냥 후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좌익 좌파들이 정권을 이렇게 찬탈하고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나라가 그냥 망하는 상황. 이제는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거의 대부분 다 중국화돼서 아마도 한 50년 뒤나 100년 뒤에는 우리 한민족은 이 상태로 가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까지 갈 곳도 없고 한 50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뭐 다
중국, 이 거리도 중국어 간판, 중국 사람, 또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또 혼혈이 돼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 그냥 중국화 되는 거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기본 구조나 이 모든 체계가 그 전에 비하면 어때요? 자꾸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꼭 구한말 때 똑같이 구한말 때 이 조선의 왕이나 그 당시 그 정치하는 인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유럽, 미국, 중국, 그 당시 청나라, 러시아 이 주변의 그 강대한 민족 국가들이 활발하게 자국의 번영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길을 쓰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구한말은 어때? 이 조선의 왕, 이 고종이라는 바보 병신 같은 게 어디서 맨날 커피나 마시고 후궁들하고 노닥거리긴 하고 그저 여기저기 한량처럼 기대면서 무능력 무식하고 그런 인간이 왕이 되다 보니까 그 대신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부류고 어? 일본의 나라를 갖다 팔아먹고 근데 그거를 후대 역사학자들은 뭐 고종을 대단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역사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이 시점에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이 나라는 망했구나. 이제는 뭐 군대도 지금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군대 주축인 뭐 하사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사관학교도 뭐 통합한다 그러죠. 지금 전 세계가 막 전쟁으로 막 지금 요동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저 소련, 중국, 미국 지금 또 저 중동 사태 이런 여전히 똑같이 구한말과 똑같이 각자 자국을 어떻게든 지키고 자국의 산업과 문화, 자국을 어떻게든 강대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뭐야? 맨날 지금 뭐 지방 선거가 어쩌니 음? 맨날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그다음에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제대로 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감없이 국민들한테 언론이 이렇게 뉴스를 보내야 되는데 전부 다 이미 어때요? 몇 번에 걸쳐서 이미 에, 편집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이 주류 언론이 알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동 지금의 저 이란과 미국 사태 그다음에 또 지금 호르무즈 석유 문제 예, 또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알릴 그런 언론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나마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해외 이런 소식을 그래도 접할 수 있지.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주류 방송이 하는 대로 듣고 보고 앵무새처럼 거기에 세뇌돼 갖고 마치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고 경제도 문제 없고 석유도 문제 없고 그냥 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모든 걸 미국 탓, 트럼프 탓. 그러니까 주류 언론은 트럼프를 뭐 미친 사람, 뭐 완전히 무슨 뭐 사이코로 보는데 트럼프처럼 똑똑하고 정말 트럼프처럼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그런 통치자인데 트럼프를 마치 무슨 뭐 망나니처럼 지난번 첫 번째도 그랬지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이 구한말 시대 그 바보 병신 같은 고종과 그 당시 대신들 정치가들이 했던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마치 온 세상에 우리만 있는 줄 아는 우리만 우리 이 조선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 다음에 조선의 왕이나 왕족들 그 당시 양반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어떤 자기를 받고 일본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일본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분이 유지가 된다면 나라고 뭐고 다뭐 종묘사적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팔아치워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떵떵 배불리 살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역시 똑같아요. 지금도 이 좌파 이것들은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어, 국가와 민족은 없어요. 국가와 민족의 장래, 미래는 없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 자기 그 사악한 좌익 정당의 이익,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어, 새롭게 뭐 개편하고 무너뜨리고, 또 학교 교육도 음, 이 좌파들이 들어와서 학교 교육도 경쟁을 없애고, 아니 전 세계 지금 우리만 교육받고 우리만 시험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은 세상이 돌아가는데, 뭐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뭐 아이들에게 뭐 인권 교육이니 체험 학습이니, 아이들에게 그 중요한 시기에 읽고 쓰고 계산하고, 뭔가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뭔가 학습 능력을 무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만드니까 점점 아이들이 어때요? 커가면 커갈수록 바보가 됐어요. 요즘은 정말 아이들이 정말 문해력이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서 아이들이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떤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정말 너무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왜?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도 읽고 쓰는 것도 못하고 하니까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지금 뭐 헌법도 뭐 새로 고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통령 4년 연임하는 거, 뭐 선거 연령 또 낮추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도 뭐 사적인 뭔가 이 토지의 재산권도 보니까 지금 뭔가 박탈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5.18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도 뭔가,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구석구석 마치 북한의 인민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뭐 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꾸 우리끼리, 자꾸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 저 북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외세를 배격하자, 그러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 중국이 뭐 하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정치적 사회적 행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뭐가 되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망할 수가 있겠구나. 문을 닫을 수가 있겠구나. 왜? 우리 우리 이전에 조선이 문 닫았어요. 그 이전에 고려도 문을 닫았고, 그 이전에 신라도 문을 닫았고, 그 이전에 또 삼국 뭐 좌파요. 세상 세계 어느 곳이나 지금 저 이란이 한때는 옛날 과거에는 고대에는 세계 대제국이었다고. 제국.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 봐요.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자, 이 세상의 민족이나 국가는 어때요? 어느 한 시대가 지나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사람도 출생하죠. 어린 시절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노년 시절이 있어요. 한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세워지는 초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틀이 잡혀가는 청년, 장년, 이런 시대가 있고, 이제 어느 정점에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최고 정점을 찍히는 거예요. 발달하고 전성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어때요? 수그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다 거치는 거예요. 프랑스도 영국도 19세기에는 대영 제국이었고, 프랑스도 19세기에는 굉장히 식민지도 많고, 독일도 어때요? 독일도 한때는 유럽을 거의 뭐 다 차지할 뻔했고, 러시아도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러시아도 한때 구소련 때 전 세계에 얼마나 그 강력한 미국과 양대 참 제국 세력을 얻을 정도에. 자, 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천년 만년 갈까요?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가 얼마나 이게 빨리 앞당겨 오느냐 늦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이 좌파들이 집권하면서, 이 종북 세력이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이 망할 날이, 내 생각에는 그냥 한 세대, 30년 아니면 망할 수도 있겠다. 이대로 30년이 뭐요? 이대로 가면 뭐 10년, 15년, 20년 안에도 이 대한민국은 그냥 구석구석 다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 이 독립된 이 정부나 국가, 이 사회가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둘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경제도 자꾸 무너지고 있고 인구도 주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인구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여 번성하고 있는데 우리 대중문화들 봐요. 많은 가족 있는 거를 폄하하고 남녀 간의 결혼을 굉장히 아주 갈등의 요소로 보이고 아이를 키우는 걸 고통스럽게 여기고 홀로 있는 걸 굉장히 멋있고 아주 세련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사회 구조도 이 부동산 정책도 이것도 이 좌파들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어, 집을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살 수도 없게 만들고 음, 청년 세대는 더더구나 엄청난 뭐 대출을 끼거나 그래서 평생 막 빚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인구가 늘지 못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또 어떤 이념적 이런 것들을 그 배후에서 설계한 게 그대로 지금 들어오니까 어때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늘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 외국인 이것도 무슨 뭐 산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요? 그냥 무작정 들어와라. 그래서 저 중국 애들이 여기 와서 막 학자금 대출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그냥 갚지도 않고 도망쳐서 지금 뭐 2천억인가 지금 이 빚이 그냥 쌓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봐요. 자국민은 개떡같이 취급하고 아니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을 위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이 구조가 지금 되고 있어서 지금 뭐 건설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게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 기술도 빨리빨리 어쨌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노동 단체들이 마치 이제 노동 단체들이 갑질을 해요. 노동 단체들이 노조가 이제 갑질을 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버리고 지금 무인 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은 이제 계속 보편화되고 있고 이제 다른 곳도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 업계가 택시 업계가 또 난리를 친다고 해서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나중에 무인 택시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 근데 뭐 여기서 우리끼리 우리 이 안에서 뭐 무슨 뭐 담장 둘러가지고 우리끼리 안에서 있으면 별 문제 없을까요? 그래봐야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이고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뒷걸음쳐서 결국은 더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더 나라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지금 이런 어떤 사회적 정책 이런 것들을 뭔가 뒤에서 선동질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학교 교육, 문화, 방송, 예술. 이번에 뭐 광화문에서 또 막 춤추고 노래. 이거 하여튼 완전히 폭망했죠.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또 국가에서 엄청난 세금을 들여다가 무슨 뭐 검문 검색해가지고 이게 뭔가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막 엄청난 경찰 소방 인력 투입해가지고 마치 무슨 뭐 저 북한식 무슨 관제 공연처럼 돼버렸어요 관제 공연. 예.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무슨 국위선양이니 뭐니 어떤 이상한 연예인 녀석은 또 국위선양했다고 또 그게 무슨 국위선양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난리 나죠. 왜 개인의 그 자유를 왜 이렇게 제한하고 어? 검문 검색을 왜 하느냐. 근데 우리는 막 엄청나게 막 삥 둘러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경찰이나 소방 인력 공무원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거기서 BTS 춤추고 노래하지 일반인들을 뭐하러 방청을 그 받아요? 아예 받지 말고 그냥 공무원들 그 소방 인력 군인 경찰도 모여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지 웃기는 짓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세금 엄청 쳐들여서 어떻게 무슨 뭐 어느 하나의 그 댄스 연예인 그 그룹을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막 자리를 깔아주고 뭐
보안 뭐 검색을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고 세금 들여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공장에서 화재가 나왔고 그 많은 사람이 죽는데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곳곳에 또 많이 창고에 불이 나고 몇 년 전에도 문재항이가 집권할 때 곳곳에 막 불이 나고 난리가 아니었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거리 제한 두고 사회적 거리니 뭐니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뭐 거의 한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제대로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당시 코로나 그 방역 정책 때문에. 자, 이렇게 자유가 없어지고 또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경제는 나락으로 가고 있고 이제는 석유 문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미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외환 지금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도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꼴찌에서 뭐 끝에서 그냥 거의 뭐 첫째나 둘째 가고 있고 지금 외환 보이고 또 이대로 가면은 바닥이 날 거고 그래서 어떤 전문 학자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래요 사실은 요즘 또 뭐 그 좌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 그런지 그렇지만 이제 IMF가 거의 올 확률이 30%라고 해요. 30%.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IMF 그 이상가는 우리나라 이 경제가 완전히 타격이 돼서 주저앉아 갖고 회복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원화 개인 재산도 완전히 다 뭐 주저앉고 산업 다 주저앉고 그러면 뭐 수많은 실직자들 주가도 완전히 그냥 왕창 깨지고 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는 저 언론들 그러니까 확실히 언론들이 정말 나빠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 기자들 기레기리 오죽하면 기레기라 그랬어요. 그 주류 언론에서 그 데스크를 담당하는 그 사주들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언론 고위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예? 보수 정권에서는 뭐 조금 별것도 아닌 것을 확대 과장해가지고 선동질해서 맨날 촛불 들고 기어 나와가지고 막 나라 이게 나라냐 나라를 막 뒤흔드는데 그보다 몇백 배 더 심한 엄청난 지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해요.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면 집단으로 그냥 막 거기에 달려가가지고 막 아주 린치를 가하고 어, 소리를 못 내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보수 정권 내에서는 이 사악한 이 좌파 뿌락지들이 이 좌익 뿌락지들이 계속 선동질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엉망진창인 이 보수 정당을 완전히 지금 막 파탄내고 있고 이 보수 정당 내에 있는 대부분의 인간들 가만히 보면은 옛날식으로 뿌락지들 겉으로는 보수인 척하면서 결국은 북치고 장구치고 서로 짜고 치면서 어떻게 하면 보수로 완전히 괴멸할까 굳이 뭐 다른 데서 손 안 대도 돼요. 좌파들이 손 안 대도 이 뿌락지들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분탕질을 친 지가 벌써 얼마나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제목을 대한민국이 망할 때 사실은 대한민국은 내 관점은 그래요. 나는 그냥 대한민국이 망했구나. 망했다. 난 이런 관점으로 요즘 그냥 살고 있어. 망했구나. 이제 망했구나. 뭐 볼 것이 없다. 뭐 기대할 게 뭐가 있냐. 망했구나. 이 교회나 이 종교도 굉장히 이 교회도 위축이 돼 있어요. 교회도 뭐 교회 폐쇄법 뭐 이것까지도 지금 막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뭐 교회가 과연 뭐 이 상태에서 얼마나 가겠나? 교회도 이제 국가의 허가를 받고 모여야 되고 교회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받고 저 중국이나 저 북한처럼 교회가 국가에 의해서 뭐 통제, 감시 이런 걸 받으면은 아니 이게 무슨 종교의 자유가 뭐가 있냐 이거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어? 말로는 뭐 사이비 이단 뭔가 뭐 반국가적 종교를 뭐 한다고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고무줄 같은 거예요. 무한정으로 특히 좌파들이 만든 법은
무한정이 무한정.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적용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뭐 경찰청도 이제 없애버리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 사실 뭐 검찰이나 판사나 이 법조계 자체가 뭐 사실 완전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 좌파들이 하도 이미 그 이전에 벌여놨기 때문에 판결도 부당하고 남자들한테 판결이 이상하게 여자와의 엮이는 판결은 무조건 남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또 뭔가 모르게 이 판사들 자체가 정상적인 인간이 드물다 보니까 판결도 개떡같이 나오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는데 또 이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막 그 뭐라 그럴까 아니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서 베네수엘라가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 빚도 지금 엄청나요 빚도 문재양이가 엄청난 빚을 수년 동안 500조를 늘려놨는데 아니 지금은 또 빚이 막 그냥 말 그 뭐 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빚이 막 늘어난 그러니까 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경제는 무너지고 여러 어떻게 하면 경제로 활성화가는 것이나 어떻게 하면 경제를 있는 경제를 죽일까 엄청난 막 그 막 제재 그런 걸 만들고 이걸 풀지도 않고 자 이러면은 봐요 지금 이 나라가 그냥 망했다고 봐야지 그냥 잠깐 나라가 그냥 겉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나마 유지됐던 이런 기둥들도 계속 싹둑싹둑 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 앞으로 뭐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비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현재까지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 결론을 내려요. 그냥 망했구나. 특히 군대도 완전히 지금 거의 군대는 진짜 너무 심각해요. 군대 진짜 심각합니다. 실제 군대 이렇게 뭐 그런 소식을 들어보면은 뭐 하사관들이 거의 막 지금 중심이 없고 그 하사관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군대도 계속해서 그동안 정치하는 인간들이 계속 복무 계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또 군대 군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 군인 정신을 완전히 다 허물어뜨려 가지고 이건 군대를 간 건지 보이스카웃인지 그냥 학교 동아리인지 구분이 안 되고 예, 지나치게 너무 많은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가지고 애들이 그거 가지고 도박해서 도박비 쌓이고 장교나 학군단 이런 지원이 또 안 되고 있고 뭐 개월수 짧게 하고 많이 주니 누가 장교나 누가 그런 데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냥 짧게 현역으로 일반 병사로 갔다 와서 전역하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엘리트 군인들을 다 파멸시켰어. 엘리트. 그러니까 과거 이 좌익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항상 군에 있는 엘리트들을 전부 다 목을 치는 거예요. 군에 있는 엘리트 그래서 군대에 있는 그 장군이나 이런 장교들이 하나같이 바보 병신들 경계성 지능인 IQ 100 이하짜리들이 별 달고 그런 자들이 뭐 대령이 되고 군 지휘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군대는 하루아침에 당나라 군대가 돼가지고 어, 있으나 마나한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킨 거. 이거 좌파 정권들이 계속 저지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파 정권, 그 보수 우파 그 대통령이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경제를 어떻게 하면 더 그래서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뭐 그렇게 보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어려울 때 막 얼마나 경제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 우리나라 지금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어디 원숭이 같은 게 지금 나라를 그냥 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나라를. 이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구석구석. 지금 뭐 석유, 호르무즈 저거 얼마든지 외교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미국하고 더 친미적으로 가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심지어 뭐 물품이 모자란다, 뭐가 모자란다, 뭐 기름이 지금 막 위태위태한 자, 이 정도면은 망했다고 해야지. 뭐 이 정도 그냥 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뭐냐? 그냥 나라가 망했구나. 그냥 망했구나. 끝났구나.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보수 세력도 가만히 내가 수년 동안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부터 봐왔지만 우리나라 보수는 보면은 야, 그렇게 같은 실수와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구나. 중심도 없고 체계도 없고 뭐 장기간의 전략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모여가지고 환호성이나 지르고 그때그때 모여가지고 거리를 막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시간 지나면 다 모여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시들어 버리는 거를 잠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리에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안 됩니다. 아무리 구호 외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 이미 다 박근혜 탄핵 그때 해본 것들이라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근데 워낙 하도 보수 정당이라는 저 국힘이 워낙 바보 병신들만 모였다 보니까 하나같이 어느 한 인간 뭐 제대로 한 인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다 거기서 뭡니까? 어중이 떠중이. 예, 그냥 도토리 키재기.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에서 이제 또 활동하는 우파들이 또 서로 견해가 달라가지고 서로 뭐 서로 뭐 싸우고 다투고 손절하고 그러니까 외곽에서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너지가 발생해서 결론은 뭐냐?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네수엘처럼 이렇게 잡것들이 권력을 잡고 뭐 100년이건 1000년이건 가겠지. 근데 100년이고 1000년에 갈 곳도 없고 그냥 막 한 2, 30, 10년이나 20년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저것들도 다 이제 그들을 지금 배후에서 조종하는 뭐 중국인이 북한이 저들에게 의해서 다 아마 제거될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 중국이나 북한이 또 저것들도 저 거지 같은 저런 것도 언젠가는 저 전체주의 공산주의 저런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저것들이 빨리 또 해체되거나 무너지면 참 좋겠어요. 빨리 무너지면 되겠는데 그게 정말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또 그건 모르겠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현재로선 소망이 없다.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방 종교가 얼마나 특사합니까?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 한 군데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있나 하나님 보실 때도 특히 교회 상태도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배도 배교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응?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또 부활주일 오면 얼마나 또 뭐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도하는 짓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교단이나 신학교나 많은 교회들이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참 뻔뻔스럽게 언급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더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역사 왜곡, 이 역사라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번에 뭐 어떤 사극 영화 뭐 하나 나왔다고 막 1000만이 넘는 이들이 와서 그거 가서 쳐보는데 지금 단종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라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애국, 억울하게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애국 정치인, 애국 청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수백 년 전에 죽은 어린 왕, 그 왕도 어차피 조선의 주류가 돼요. 나중에 크면 그렇게 안 죽었어도 조선에 크면 상위 1%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 짜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그 영화를 가서 쳐보고 뭐 눈물 흘리고 안타깝다는 둥. 아니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5년 동안 감옥 간 거는 안타깝지 않나요?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 안타깝지 않아요? 어? 단 세종보 그저저 수양대군보다 더 사악한 놈이 어? 권력을 잡고 엉뚱한 대통령을 감옥에 쳐보내고 나라를
막장으로 만들고 백신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제를 파탄내고 저 중국과 북한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니 수양대군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쁜 인간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벌써 오랜 전부터 설치됐는데 그거는 분노가 아니라나 봐요. 아, 그러니까 역사를 드라마나 영화로 배우면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드라마나 영화뿐이 아니라 실제 학교 교과서조차도 전부 다 가짜야, 가짜. 가짜가 아닌 게 없어 정말.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배우고 그런 역사를 배운 인간이 또 드라마, 영화를 찍어내고 그걸 보고 있는 전국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노란하고. 네. 옛날에 원숭이 동물원의 원숭이를 봤는데 진짜 바나나를 주면 좋아하더라고 좀. 바나나를 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더라고요. 근데 그 원숭이가 사람이 또 원숭이처럼 똑같이 되더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네. 민주주의가 좋긴 한데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국민이 바보면 어떻게 했냐. 그럼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또 스마트폰 잘 만들고 굉장히 막 머리는 영특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좌파 좌익의 선동 프로파간다 선동 선저 또 거짓말 온갖 그들의 사악한 정치 선동 그런 거에 의해서 속은 너무나 많은 대중들이 그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도 움직이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망했다고 봐야 이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물론 뭐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근데 아직도 기회가 자꾸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뭔 기회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회가 있다고 있길래 자꾸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망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망했다고 결국 성경을 봐야 한번 결국은 망했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꾸 뭐 기회가 있다는 둥 그래도 뭔가 오늘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빨리 망했다고 쉽게 인정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걸 망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직한 거지. 왜 자꾸 그렇게 그 뜬구름 잡는 뭐 아직도 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저는 뭐 좌파는 아니고 당연히 좌파는 아니지만 나는 보수파에 대해서도 이젠 그냥 소망을 끊고 기대도 접고 그냥 똑같이 망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계속 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 좀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은 망했구나. 볼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제 국군은 국군이라는 말을 좀 썼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이 정점으로 가는구나. 끝이구나. 이제는 볼 게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나라가 저 중국의 한성이 될지 아니 북한의 흡수 통일될지 오히려 거꾸로 그건 뭐 모르겠어요. 어,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앙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땅에 소망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의 나라가 때가 되면 무너지고 또 새로운 제국과 나라가 탄생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